관리번호 1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배워볼 구체적인 학습 목표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민주시민이 왜 공적인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의 컴퓨터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칠판이 스크린에 자료 2라고 쓰여있는 줄글을 하나 띄워놓은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친구들부터 선생님이 띄워놓은 자료 보이면 오케이 표시 한 번씩 해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자료 2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간 선생님이 3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각자 글을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이렇게 들여다봐주는 걸 보니 어느 정도 그리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신아, 우리 동신이가 열심히 글을 읽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신이가 우리 반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 자료 2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글을 요약해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료 2 글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이 버드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 표를 이익을 생각해서 행사를 할지 아니면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을 생각해서 행사를 할지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동신이 잘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앉은 태훈아, 우리 태훈이는 이런 동신이가 요약해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 글을 왜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태훈이가 이 자료 1을 통해서 얻은 교훈 같은 게 있다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태훈이 역시도 반장 선거를 하거나 부반장 선거를 할 때 조금 그냥 아무나 되라 라고 투표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태도를 반성하고 투표를 조금 진중하고 성실하게 해야겠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투표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민주시민이 공적인 문제, 우리 사회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그 필요성이 무엇일까?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전에 하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이 늘상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수업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해 준 것처럼 바로 우리 친구들 각각 학생들이에요. 그럼 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그렇죠. 바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끄덕이거나 입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해준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일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시민이 이런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추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 왜 시민 참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 가지를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선생님이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이래서 민주시민이 공적인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저 뒤에 앉은 다승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다승이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잘해줬네. 이 다승이 얘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승이가 지금 굉장히 잘 얘기해줬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그걸 줄여서 이 민주시민이라고 하는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그런 능력, 그걸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자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승이 잘 얘기해줬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민주시민이 왜 사회문제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건 선생님이 초성으로 우리가 친구들에게 힌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서 6글자를 칠판에 적었는데 혹시 선생님 제가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앉은 성표가 한번 얘기해볼까? 맞아요, 우리 성표가 한 번에 맞춰줬네. 공동체의 발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고 또 우리 학교라는 이런 하나의 작은 집단 안에 다니고 있는 학생 그리고 교사로서 그 일원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해, 너가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정책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발전한다기보다 부패하고 조금 타락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시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가치 갈등 모형의 세 번째 단계까지 한번 밟아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블록 타임제의 첫 번째 시간에 민주시민의 필요성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조건 4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지금 나온 수업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가치 갈등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크리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법에 승복하는 태도 그리고 시민불복종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어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단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네 번째 단계는 문제 사태의 성격 분석하기 단계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가치 갈등 수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이 단계에서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강조했죠? 맞아요. 실제 사례를 두고서 그 안에서 대립되는 가치가 각각 어디에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대립되는 가치를 쫙 서로 반대되게 끌어당겨서 그 의미를 각각 조금 더 생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4단계 활동 지금부터 진행해 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간략하게 읽어보라고 했던 자료 4번을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읽고 다시 한번 선생님을 만나도록 할게. 자, 그럼 자료 읽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5분이 지나서 그럼 4단계 활동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4번 자료에는 등장인물 2명이 나오죠. 크리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선 단계에서 확인해봤던 시민불복종 그리고 법에 승복하는 태도를 크리톤과 소크라테스는 각각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떤 쪽을 따르고 있는지를 이야기 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크리톤. 크리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자,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선생님, 저는 크리톤 자신 있어요. 이런 걸 말하고 이 입장인 것 같아요. 한번 찍고 있을까? 찬소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부당한 재판 결과를 따르지 말고 도망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법에 승복하기보다는 시민 불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찬소리가 잘 파악을 해줬네. 자, 그럼 우리 찬소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혹시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자. 저기 뒤에 앉은 다운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이 있죠.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무리 법이 좋지 않아도 꼭 따라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에 승복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크리톤과 소크라테스가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 중 각각 어느 쪽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4단계 활동을 통해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단계. 우리 친구들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론적인 걸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라면 크리톤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를 모둠 활동을 통해 고민해보는 자기 입장 선택 그리고 정당화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24명이니까 6명씩 이렇게 4조로 나뉘어서 모둠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나는 이 친구의 의견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나는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 라고 내 주장을 선택하고 친구들과 서로 설득을 하는 토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활동을 이렇게 순회 지도를 통해 돌아다닌 다음에 활동을 기록하는 관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둠 활동 진행해보자. 자, 우리 태성이 같은 경우는 지금 표정이 조금 좋지 않은데 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저기 법에 승복하는 거 그리고 시민불복종 중에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태성이 같은 친구를 위해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도움 자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연학습지 뒤쪽을 잠깐 볼까? 그치, 여기 생연학습지 뒤쪽을 보면은 법에 승복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그리고 시민불복종을 진행했을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놨거든. 우리 성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내가 이런 입장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고민해서 자기 입장 꼭 골라보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수업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정의모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토의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자기 입장을 각각 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이야, 우리 정의모둠 좋아요. 우리 아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열심히 토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의모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뉴스 자료를 하나 줄게요. 자, 이 뉴스 자료를 보면은 우리 용인시청 앞에서 환경 문제로 한 기업을 보이콧하는 조금 반대를 하는 환경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시민불복종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 모둠 활동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친구에서 두 친구 정도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한번 먼저 발표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그 뒤에 앉은 주원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친구들이 매일매일 100만 원씩 내는 규칙이 있다면 그건 부당한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거기 때문에 잘못된 법에는 처형해야 하는 시민불복종이 조금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크리톤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줬어. 자, 그럼 나는 주원이와 의견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 하는 친구 있을까? 거기한테 다음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음이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런 법을 따르는 정신이 민주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태도를 조금 존중해주고 싶었다 얘기를 잘해줬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 가치 갈등 수업의 4단계를 지나서 5단계 자기 입장 선택 정당화 단계까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 6번째 단계 자기 입장의 수정 그리고 대안을 한번 선택해보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입니다.